자, 그래서 지금 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 마무리 지었고, 이전 영상에서. 이거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 끊는 이유가 너무 이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필요하실까봐 일부러 조금씩 끊어서 하는 거니까, 앞에 내용 듣고 이거 너무 어려운데 싶어서 머리가 좀 지끈지끈 한다. 그런 분들은 좀 끊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여긴 쉬워. 리드는 기회원인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이 사람은 되게 좀 챌린지가 많았네요. 뭔가 이것저것 다 해결했어야 됐어. 보니까 당시에는 중세 철학의 영향으로 어떤 철학자들은 이게 뭔가 말이 엄청 이상하죠. 당시에는 중세 철학자들 어떤 철학자들은 이상한데, 어쨌든 중세 철학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이 뭔가 얘기를 했나 봐. 인간의 행동을 비롯한 사건들의 진정한 원인은 오직 신뿐이며, 아, 알겠다. 왜 중세 철학의 영향으로라는 말이 나왔고 왜 신일까? 이거 바로 연결되죠. 중세에는 신이 최고였으니까. 그래서 이 원인은 신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때 만들었던, 아니 그 공동 출제자분이 지문 만들어주시고 제가 그 얘기하면서 우리가 공동 출제라고 얘기했던, 영광스럽게도 제가 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지문, 희은모의고사 1회차 지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기 문제는 신학자 버클리가 얘기했던 그런 거 보면은 진정한 원인이 신분이라는 의미는 금방 이해했을 거야. 그리고 행위자는 기회 원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어려운 거는 하나밖에 없네. 요건 다 아는 내용이고 기회 원인이 뭔지만 알면 되겠다, 그죠? 안 그래도 지금 코테이션 줬으니까 나 중요한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걸 테고, 기회 원인은 일상적으로는 마치 원인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원인이 아닌 것이다. 이거 보자마자 바로 이해되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진정한 원인은 신이야. 근데 하지만 신이 우리한테 뭔가를 시켰어. 그래서 인간이 그 뜻에 따라서 뭔가를 했어. 근데 같은 인간끼리 보기엔 어때요? 인간이 원인인 것 같지? 근데 사실 원인은 신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철학자들인 거예요. 진정한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같은 인간끼리 보기에는 얘가 원인인가 하는데 사실은 신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어떤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드는 이러한 입장을 경험주의 관점에서 배격했다. 반박하고 있네요. 우리 지금 이 기여원인의 문제, 역시 A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 빠뜨린 것 같아서 이게 문제가 나올 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이제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배격했대, 경험주의 관점에서. 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행위자의 의욕과 행위뿐이며, 그치, 우리가 의욕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를 관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신이 개입하는 건 어때요? 경험할 수 없는 거지. 없다 했으니까 이것도 부정하니까 일단 표시를 좀 해주고, 없는 거니까 신이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본 거야. 진정한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즉 인간이 원인이라는 거지. 행위자가 원인이라는 거야. 진정한 원인. 그래서 행위자가 기회 원인이 아니고 진정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리드였어. 그렇게 되면 어때요? 궁극적으로 결정 내리는 게 행위자한테 달려 있으니까 결국은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 거지. 주체적 결단이 갖는 의미, 주체성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갖는 의미를 강조했던 의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도 이거 자체가 의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나 한계나 반박이나 뭐 재반박이나 뭐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논지전개 구조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 나오는 의의나 한계 이런 것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짚으시면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주체성을 이제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좀 있는 거네요. 신한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관찰 가능한 얘기, 그것도 결국 그것 때문에 나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관찰의 범위 내에서란 말이 여기랑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문은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앞에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까 얘기했던 그 무한반복 그 파트만 좀, 아까가 아니고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그 파트만 좀 해결을 했으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문으로 와서 문제를 쭉 보면은 1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나타난 리드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건 내용일치 문제인 것 같은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얘기한 거 맞죠? 거의 인간은 이꼴 행위자 이런 느낌으로 풀었습니다. 우리 제시된 것만 봤을 때는. 변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는 행위자이다. 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변화를 산출하는 이거 관련된 게 양면적이었잖아요. 양면적. 양면적 능력. 여기에 더해서 뭐가 있었어야 됐어?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됐지.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행위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빠졌죠. 일단 무조건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인간 의욕은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대로 나와 있던 거고 상상적 결합이 존재하더라도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게 그 휴미랑 구분되는 가장 큰 포인트였죠. 흉이랑이 아니고 흉과 구분되는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향상적 결합이 있고 세 가지 요건 다 충족해도 행위자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리드였죠. 휴미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라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일단 틀렸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맞는 말이니까 정답 선지는 아닐 텐데 이 두 개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색깔 좀 바꿔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알겠죠. 이게 맨날 얘기하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선지. 이게 지금 말이 좀 다른데 결국 뜯어보면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도 좀 짚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같은 얘기를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짚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양면적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15번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슈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니까 여기서 이에 따르면 빨간 공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리드 입장에서 지금 그걸 풀어놓고 있어. 그럼 휴미 갖는 그 공끼리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휴미 갖는 의견과 리드가 갖고 있는 의견 그거 갖고 물어볼 수 있겠죠. 사실은 좀 비판하고 그런 것도 나왔어야 하는데 학력평가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각자의 의견, 각자의 견해를 물어본 것 같아요. 좀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빨간 공과 흰 공에는 양면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겠군. 그쵸? 이 양면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얘네는 그런 건 아니잖아. 그쵸? 양면적 능력이 있고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게 행위자라 그랬는데 얘네를 행위자라고 안 봤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을 거예요. 당연히. 요 말 자체가 행위자의 조건 중에 하나였죠. 조건들 중에 하나. 이거랑 책임질 수 있는 게 있으면 행위자였는데 얘는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능력이 없는 거죠.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는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이건 뭐 그냥 봐도 틀린 거 아닌가요? 그냥 봐도 적절하지 않은 말이에요. 리드가 지금 이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본 거였죠.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고 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낚시 코드가 그건 거죠. 낚시 코드. 낚시 코드 이거는 휴머의 그 주장을 리드와 연결 지는 거예요. 그 리드가 지금 잘못 연결 지는 거예요. 리드도 그 시공간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분명히. 이거는 마치 리드가 이제 휴머의 주장을 반박을 했으니까 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시공간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애초에 그게 불가능하겠죠. 경험론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낚시 코드는 반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까지 반박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죠. 반박이 아니라 이제 대치된다고 생각했을 때. 휴메의 의견과 대치됐던 이유는 행위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행위자 때문에. 행위자가 있냐 없냐 그것 때문이었죠. 3번. 리드는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힌 사건은 다른 사건이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겠군. 행위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될 수가 없겠죠. 이해하고 나면 되게 쉽습니다. 휴은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서 향상적 결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겠군. 그쵸? 이거는 뭐였냐면 이거는 뭐 리드도 있고 흉도 있는데 향상적 결합에 대한 건 휴이 먼저 얘기를 했어.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하면서 요 예시에 대해서 요런 조건들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까 다 얘기했던 것들이죠. 향상적 결합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뭐였냐면 얘가 보라색 공으로 바뀐다고 해서 흰 공의 움직임이 1000m를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빨간 공 때문에 흰 공이 1m 움직였다면 보라색 공이 흰 공을 밀었어도 1m만 가야 된다 이거지. 항상 비슷한 결과를 내야 된다. 얘기했던 거죠. 1000m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5번. 휴은 빨간 공과 흰 공이 부딪힌 사건이 흰 공이 움직인 사건의 원인이라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것일 수 없다고 보겠군. 이건 무슨 얘기일까? 이게 뭐죠? 이게 선호관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말을 살짝만 바꾼 거죠. 그래서
5번도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답은 아닌 거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후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도 짚어주면 좋았겠네요. 그 다음에 16번.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기회의 원인이었습니다. 기회의 원인.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리드의 행위자 개념을 부정했겠죠. 지금 리드 그 공격받았던 건데 중세 철학 그 얘기하면서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신이 원인이다. 리드는 인간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했겠죠. A와 관련된 리드의 대응은 행위자인 인간의 주체성을 부각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 앞에 나오죠. 주체적인 결단이 갖는 의미라고 했으니까 인간의 주체성이란 말로 바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잘 골랐을 거고. 한번 A의 해결을 위해 리드는 행위자의 말도 안 되죠. 기회원이 아니라 그랬어.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이 일으키는 진정한 원인을 인간 자신에게서 찾지 않았겠죠. 신이 진정한 원인이라 그랬어.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 행위의 원인을 일상에서 제가 왜 말하다가 끊고 이렇게 X를 그럴까요? 얘네 무조건 신이었다니까. 그냥 신 원인은 다 신이야. 진정한 원인은 신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했던 게 철학자들이었다. 리드가 인간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진정한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가볍게 짚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17번. 17번도 이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정답을 특정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건데, 얘는 이제 매칭 플러스 정답 특정. 이거 전형적인 그런 문제인데, 한번 보면은, 보기는 철학자들이 나누는 가상대화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가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했을 때 뭐가 들어갈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A가 말하길 리드에 따르면 의욕이라는 것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하는 것이다. 근데 그 능력의 발휘는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할 거고 이 연쇄는 끝없이 이거 뭐야? 우리 아까 봤던 그거죠. 무한 반복. 무한 반복이니까 그 맨 처음에 의욕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의욕을 찾을 수 없을 테니까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야 된다. 이건 우리 19학년도 6월 기출에 보면 이 무한소극을 끝맺는 방법으로 뭐 그 창조자를 뭐 상정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서양에서는 최한기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했을 때는 그 신기의 움직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왔던 것도 있었어요. 이 지문도 한번 좀 보세요. 이 무한소급에 대한 설명이 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는 아니었는데 이 지문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 상관이 없어. 이건 사실 그 이런 내용이랑 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거지. 배경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보니까 B가 얘기하기를 의욕의 무한 후퇴 문제. 그러니까 의욕의 맨 처음이 언제냐? 거기에 문제를 제기한 거야. 리드는 A라고 봤다. 어떻게 했었죠? 구별을 안 했어. 그냥 의욕은 의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결했던 거죠. 그 문제 해소할 수 있는 게 그거였어. 여기 나와 있지. 그래서 구별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또 다른 의욕이 필요치 않다. 그리고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들어오면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정답 특정이라고 얘기한 게 이미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냥 3번이에요. 이거랑 결과물수 의욕 같다 그랬잖아. 능력 발휘와 의욕. 얘를 좀 꼬아서 아까 나왔던 뭐 그 다른 문장 요 세 가지 중에 좀 어려운 문장에서 또 다른 의욕이 필요치 않다. 요걸 냈으면 조금 낚였으려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답을 특정하고 하면은 그냥 금방 고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번 시간이 아니고 그 저번 지문 이 지문 말고 기술 지문이었나요? 하여튼 아닌 게 아닌 이유가 없다는 말을 되게 많이 했죠,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이거밖에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얘네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니까 정답이 아니다. 이런 해설을 보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정답을 먼저 특정하고 들어가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대충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얘는 애초에 정답이 될 수가 없었다고. 정답이 들어갈 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이거였던 거.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지문까지 마무리를 지었고 말이 조금 빨랐다가 뭐 느렸다가 이런데 제가 중간중간에 좀 흥분하거나 하면은 천천히 하니까 혹시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좀 돌아가면서 보시고 웬만한 분들은 또 이제 수험생이다 보니 뭐 2배속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큰 상관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속도 조절하려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22학년도 3월 국어는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